앞자리부터 채워주세요. 이렇게. 예. 정소령 회장님도 앞자리도 채워주세요. 산업연구원의 송우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연구 과학을 제가 PM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까 같이 참석하셨던 박사님들, 그 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분들하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과업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천 비전 2025 수립,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제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계획적인, 체계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계획이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천시의 지금 경제 현황이 어떠한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제 역점을 뒀던 부분이 제천시의 경제 현황이, 현 좌표가 지금 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바뀐 어떤 정책 환경, 그 다음에 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잠재적인 장단점, 그리고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한 발전 비전, 전략,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고 이 전략과 관련된 그 과제들을 좀 발굴하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과업이 지금 중간 보고입니다만 앞으로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과제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과제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과업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제천시의 현황 및 여건 분석, 그 다음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방향 및 목표, 그리고 전략과 과제, 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유인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아마 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면 아마 유인물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정부의 정책 방향, 지역 발전 정책,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수립이 완료된 제천 비전 2050과 관련한 제천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제천시의 17개 읍면, 그리고 인근 충주 원주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2004년,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제천시 현황 분석, 그 다음에 비전과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전략과 과제 도출, 그 다음에 이 도출된 전략과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로 보내주시면
계획 기간은 연구 기간은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10월 말 정도 과업을 마무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의 그 진행 경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달 과업을 착수를 했고 2월 1일 날 착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지역 경제의 발전 방향, 수확, 분석 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과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드리고 6월 7일 날 제천 지역경제관계에 계신 협회에 계신 분들 모시고 과제, 그 다음에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말에 이 과업이 일시 정지가 돼서 2달간 과업이 중지가 되었고 8월 21일 날 과업이 다시 재개돼서 10월 말 결과물 납품을 목표로 지금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경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는 생산, 소비, 분배, 자본 형성의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정리되죠. 특히 주체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가계, 지방정부, 그다음에 타 지역, 특히 이제 가계 기업, 이 시정부가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상호협력이 잘 되는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라는 것은 어느 일개 주체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 관련된 주체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경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다음은 그 제천시의 지역경제 현황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천시의 경제적인 위상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면은 다른 지역들과 이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RDP, 1인당 GRDP, 그 다음에 고용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노동 생산성이란 5가지의 지표를 가지고서 충북 도내 12개 시군 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15개 또는 전국의 75개 도시들과 비교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천시의 이 총량 지표 측면에서 보면 생산 가능 인구를 제외해 놓고는 전체적으로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하위권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RDP도 보면 2000년에 1인당 GRDP가 800만원대에서 2010년에 1640만원대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충북 12개 지자체 중에서 10위로 이렇게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고용률은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2005년하고 2010년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조금 수치가 증가해서 2010년에 63.4% 정도입니다만 충북의 전체 평균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그런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지역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충북을 전체 100으로 놨을 때 2005년 대비 2010년 조금 상승했습니다만 한 66.7%로 지금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지역경제의 현황을 좀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산업구조, 입지계수 같은 걸 가지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천시는 고용자 비중을 통해서 보면 1차 산업이 한 16% 정도,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한 12%, 3차 산업이 71%, 전체 고용자를 놓고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 명이 좀 넘는 수치가 이제 제조업에 이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3차 산업 중심 도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소득의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광공업, 이 제조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의 어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의 기존의 제천의 주력 산업이라고 했었던 시멘트 석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음식용, 그 다음에 한의약품, 화장품, 그 다음에 자동차, 트레일러에서 굉장히 광공업의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계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 금속 광업이라든가 임업, 비금속 광물, 광업 제조, 그 다음에 음식료 제조, 그 다음에 화학 제품 쪽에서 지금 1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 보면은 운수업이라든가 전기가스 수도, 음식 숙박 이쪽에 입지계수가 1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공업 부분에 그 부문별 2005년 대비 2010년 그 생산 비중을 보면 이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동차 트레일러, 그 다음에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제품, 그 다음에 음식료품에서는 굉장히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전통적으로 제천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시멘트와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지금 생산 비중이 급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역 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창조 경제, 혁신 역량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 혁신 여건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졸자 인구 비중, 그다음에 연구개발 종사자 비중, 그다음에 지기반 산업 종사자 비중, 그다음에 연구개발 부분 사업체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충북 도내 12개 시구를 비교했을 때 중하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천시의 전체적인 총량 지표, 혁신 역량 이런 부분들이 중하위권에 지금 열의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제천시 나름대로 최근 3년의 어떤 시계열적인 분석들을 해보면 경제 상황들이 조금씩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RDP 부분이 물론 충북에 있는 12개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작지만 GRDP가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화물 운송 이 부분도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수라든가 관광객 수도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어떤 그 시그널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철도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출생률, 토지 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경제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지표,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 3년간의 어떤 그 9개 부분의 지표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한 5가지 정도의 시사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다른 지역과의 비교해서 전반적인 제천시 지역 경제가 지금 상당히 그 비교 측면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천의 지역 경제의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 산업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멘트 석재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음식료,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의 전체적인 제천에서의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 중요하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혁신 역량 지표에서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창조 경제에 또는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건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뒤에도 이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는 그 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천이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원주, 충주 이런 부분과 혁신 역량 부분에서는 좀 더 넓게 보면 청주라든가 대전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혁신 역량의 보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제천이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고 또 재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어떤 재원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런 그 제천시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점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경제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체크 시스템을 좀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제천시 경제발전 5개년의 방향과 목표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업경제 트렌드,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국정 목표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7월 18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그 VIP 보고를 드렸던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 정책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천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하고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이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의 희망을, 일명 지역 희망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게 지역 정책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현하고 지역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고 지역 주도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러한 그 전략 하에 그 6가지 지금 과제들이 그리고 17개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번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하고 유사성이 높은 부분은 과제 두 번째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그 다음에 과제 세 번째 과제인 교육 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은 지금 개별 부처들이 세부 사업을 가지고서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2번, 과제 3번과 관련된 세부 과제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들 중에 제천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되면서 국비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의 큰 틀이 광역경제권, 그 다음에 기초시군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권, 그 다음에 초광역개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챙기는 그 지역발전 핵심 전략이 지역 행복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광역경제권 정책은 폐지가 되고 초광역개발권 정책은 국토해양부가 부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기초생활권, 시군단에서 추진했던 이 기초생활권이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확대, 개편되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지역 행복생활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 행복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인근에 있는 마을, 읍면, 도시가 연계돼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와 같은 기초 인프라부터 교육, 문화, 복지 같은 고위, 고차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가 인근 그 지역과 개발 번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에서 이 개발 계획을 평가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 행복생활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있던 지역발전 계정 약 한 3조 정도가 되는 이 지역발전 계정을 지금 생활기반 계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하고 있고 9월 정기국회에 이 균특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기존에 있던 지역개발 계정이 생활기반 계정으로 바뀌어서 이 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한 돈줄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지역 행복생활권이라는 걸 크게 지금 한 4가지 유형, 물론 이 4가지 유형 외에도 다른 유형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대도시와 인근 도시가 이루어지는 중추도시형, 그 다음에 고만고만한 도시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만드는 네트워크 도시형, 그 다음에 중심도시와 인근에 있는 농어촌 지역이 같이 생활권을 구성하는 도농교류권,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들끼리 연계하는 농촌 생활형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시 입장에서는 이 4가지 유형 중에 제가 보기엔 네트워크 도시형 아니면 도농 생활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과연 어떤 지역과 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이 생활권에는 어떠한 사업을 담을 건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 초면, 10월 말이면 시도를 통해서 일선 시군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과 내용들을 평가해서 예산 지원은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유형의 어떤
시군가, 어떤 사업을 담을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지금 경제발전 5개년 계획하고도 부분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적인 동향을 좀 잘 파악해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국내외 경제 전망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제천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근 지자체들의 발전 전략과 동향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고서에서는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만 간단하게 PT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원주, 그 다음에 충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평창동계올림픽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5만 인구 목표로 지금 원주가 지금 한 33만 정도 인구가 되죠. 그 다음에 충주는 2020년에 33만을 목표로 여러 가지 발전 사업과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제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반면에 제천시에 있는 발전 잠재력, 발전 자원들이 또 외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 판단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계획에도 나중에 인근 지역과 연계 상상 발전할 수 있는 과업들, 과제들을 발굴해서 담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관련해서 그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방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기반 구축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제천 지역은 이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융복합 가능한 영역이 많다는 부분. 그 다음에 타 지역 대비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지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산업과 대표 기업이 아직은 미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또는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에서 지금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지역에 대해서 혁신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웰빙이라든가 힐링,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이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매적인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인접해 있습니다만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적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는 3개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위험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이 저성장 기조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투자 유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지역들도 제천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 투자를 했던 한방이나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그 유사 지역들 인근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역들과의 어떤 사업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주 충주가 커 나감에 따라서 제천시의 발전 잠재력들이 유출될 그런 어떤 위기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 다음에 기회 요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점과 위험 요인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제라는 것은 어느 단일 주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 나가서 인근 지역들과 사실 이렇게 코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천 경제 발전 비전, 그 다음에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공감대를 토대로 상호 원활한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회적인 자산이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신정부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단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경제 현황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6월 7일 날 그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천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목표, 전략, 제도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지역 산업과 아무래도 일자리가 중요한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활력 있는 지역 산업, 창조적 일자리로 도약하는 제천 경제로 이렇게 비전을 잡았고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4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산업의 특화 발전과 경쟁력 제고,
두 번째가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창조적 일자리 확대. 세 번째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선순환되도록 선순환 지역 경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러한 정성적인 지표 외에 이 목표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2018년 4080 달성. 그래서 1인당 GRDP 4천만 원, 제천시 전체 고용률 80%. 2010년 기준으로 3년 전입니다만 2010년에 제천시 1인당 GRDP가 1,640만 원입니다. 그럼 4천만 원이 되려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제천시 고용률이 약 63%였습니다. 이걸 80%로 끌어올리려면 17% 정도의 고용률 증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자리로 계산해 보면은 5년 동안 약 1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4080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매년 약 3,000개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실현될지 실현되지 않을지는 아직은 이게 목표고 비전이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만 향후에 말씀드린 전략과 과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4080 달성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예단할 필요도 없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률 80%를 달성하고 있는, 그 다음에 1인당 GRDP 4천만 원을 달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북도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이런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4080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5가지의 그 전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략이고요. 두 번째가 기존의 제천에서 특화했던 산업의 경쟁력 조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유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순환 지역 경제 구축. 다섯 번째가 산업협력과 산업 배치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5가지 전략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전략들이 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천시의 지역 경제를 챙기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타워가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5개년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제천시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범시민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감대 조성이라든가 의식기학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유새마을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제천이 부족한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주, 충주, 나아가서는 청주, 대전까지 이런 연결력 사업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각적인 지원 확보와 한정된 지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은 고용률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광산업만으로는 일자리라든가 소득, 지역경제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도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한 13개 지자체, 그 다음에 1만 개 미만 증가한 44개 지자체를 대상을 해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수도권으로부터 호남권, 충청권 쪽으로 일자리 남진 현상이, 결국 일자리 남진이라는 얘기는 기업체가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업 이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남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아산, 당진, 군산 이런 지역에서 보면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한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의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략과 그 다음에 이 세부 과제들은 저희들이 지금 그 보고서에는 이 과제들 외에도 많이 그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오늘 아마 그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잘 드리지는 못하고 각 과제별로 핵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4080 그 그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산업 기반,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은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현지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벤처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10가지 과제 중에서 저희가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과제가 리서치 파크 설립을 통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R&D 기능 유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산업 관련해서 중국의 유통기업을 유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인하해서 입지 내력도를 강화하는 부분, 네 번째가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설립하는 부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리서치 파크 설립을 통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R&D 기능 유치호 부분은 그 제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방이나 화장품, 자동차 부품 관련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R&D 부분을 제천으로 유치함으로써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입지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정부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제천시가 독자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서 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이전 지원금을 가지고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3섹터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성공 사례는 일본의 가나자와 사이언스 파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역산업 관련 중국 유통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수요에 맞추어서 지금 국회에 유통기업 지원법이 상정되어 있고요. 산자부 국토부에서도 7월 18일 날 그 대통령 보고 문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 우위 요소들, 싼 집가라든가 생산 가능 인구라든가, 지금 충주까지는 동서고속도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동서고속도로가 제천까지 개통이 되면은 평택항을 활용해서 중국으로 수출, 수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류비용 저감화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전략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외국인 미니 외투 지방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외국인 전용 미니 외투 지역 지정에 대한 지정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30만 평 규모에서 지금 8만 평 규모만 용지가 확보되면 외국인 미니 산단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의 유턴 요거와 연계해서 미니 산단, 외국인 전용 미니 산단 요 부분도 지금 추진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입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양가, 토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70% 정도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년에서 29년, 그 다음에 매출액 규모가 600억에서 990억 정도,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들이, 이 중견기업들이 싼 분양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현물 출자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분양가 인하 방법을 통해서 이 중견기업들을 바이오밸리 단지로 좀 유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향후 5년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오송이라든가 광주 첨단이 보면은 이 분양의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가 되는데, 인근 혁신도시의 땅값과 비교해보면 한 2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광주 첨단 같은 경우는 보면 제천보다도 수도권과 거리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적인 분양 그 부분을 보면 이 분양가 부분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각적인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한번 좀 드려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지역산업 연계 마이스터고 설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천의 그 광공업 부분 중에 자동차 트레일러라든가 그 다음에 의약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3개 업종의 지속적인 어떤 성장, 그리고 특히 지역에는 이 젊은 층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 마이스터고 설립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5년 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인천의 전자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거창의 승강기 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산에 보면은 한강물류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전략은 제천의 그 4080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제천이 굉장히 그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이 관광산업, 한방산업 쪽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들을 5년 안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건가, 물론 이제 관광이나 한방산업
자체적으로 지금 발전 계획들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진에서 최근에 바뀐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 10가지 정도 사업들을 도출했고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천 식경 특색을 살린 오토 캠핑장 조성 사업, 그리고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 명소화 사업, 그리고 한방 테마의 국민관광 휴양단지 조성, 그 다음에 한방 음식 대중화 프로젝트,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사업들 중에 일부는 지난번에 그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때 그 협회에 계셨던 분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반영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천 식경 오토 캠핑장 조성은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오토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 안고 있는 관광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체류형 관광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관광 수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제천 지역 내에 특정 지역이 아닌 골고루 이 관광의 혜택, 관광의 수익이 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천이 가지고 있는 이 식경에 각각 특색을 살린 오토 캠핑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 그 안양구에서 적경지역, 도서지역 특성화 사업들을 보면 이 오토 캠핑장을 지역 주민, 지역에서 마을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소득들이, 이득들이 마을 주민들로 환원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 기업 주도의 오토 캠핑장 조성 사업을 건의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폐철도를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선에서 원주 제천 구간이, 그 다음에 태백선에서는 제천 입석 구간이 이제 폐쇄가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중앙선 구간 같은 경우는 원주시 또는 코레일과 협의해서 관광 테마 레일 바이크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백선 구간은 철도 테마파크로 활용하거나 이 지역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여러가지 제천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도 관련된 애환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된 성공 사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곡성이라든가 정선, 그리고 영동에는 그 터널을 활용해서 와이너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도 많은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한방 테마의 국민 힐링 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천이 추진했던 한방 산업을 총 집대성하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천이 지금까지 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이 한방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형 힐링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숙박과 음식과 건강과 미용과 프로그램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되 기존 한방 엑스포 공원이 활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만 그 한방 엑스포 공원의 일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엑스포 공원 내에 이 리조트 단지를 한번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조트 단지에서는 제천에서 생산한 식재료, 그 다음에 제천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는 잠시 뒤에 한번 일본의 그 아스팜랜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방 음식 대중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약체락이라는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천의 대표적인 한방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 약체락의 대중화를 위해서 홍보, 그 다음에 전문가 양성, 그 다음에 전국적인 체인점 확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한방 소재를 활용한 그 테이크아웃, 대중화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전국적인 마케팅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한방 산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힐링 리조트 단지 관련해서 일본의 그 아스팜랜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아스팜랜드는 구마모토 현이 제과업체를 유치해서 1995년도에 테마파크를 약 30만 평 규모로 만들었고요. 400개의 도우명 객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온천과 그 다음에 건강숲들이 세부 기능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아스팜 빌리지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이제 머무는 관광지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유료 관광객이 약 408만 명, 일본 전체 테마파크 중에서는 3위, 세계에서 한 22 정도의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상시 일자리 고용이 한 7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본의 아스팜랜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제천의 그 한방 엑스포 공호가 연계해서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 내에 가시적인 성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세 번째 전략은 그 4080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지금 이제 싹을 보이고 있는 신성장 산업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건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철도 부품 산업, 그 다음에 물류 유통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 한 10개 정도를 뽑아봤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산업 클러스터 사업하고 제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사업, 그 다음에 제천 역세권, 교통 유통기능 복합개발, 그 다음에 제천의 바이오밸리와 연계한 컨테이너 야드장 조성, 이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미 이제 그 충북 TP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에 있는 유관업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원주, 충주에 있는 업체들과 연계해서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제천이 좀 주도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제천에 지금 기입지에 있는 일진글로벌을 포함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술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금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시도 산업 협력 사업으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역권 선도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은 2015년에 산자부가 추진 예정인 시도 산업 협력권 사업으로 옮겨갈 수, 확대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제천이 내세우고 있는 게 자연치유도시, 힐링도시, 친환경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천의 이미지와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지금 클러스터의 어떤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를 전기자동차 보급의 시범도시로 육성해서 한편으로는 제천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유관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시면 그 EV 선도도시가 지금 1차, 2차, 3차에서 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륙권에는 지금 지정된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 한번 좀 적극적인 노력을 5개년 계획에 담아서 해서 한번 자동차,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한번 지정을 한번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교통유통기능 복합개발 요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선, 독선, 전철화에 따라서 기존의 철도를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첨단 복합 역사로 개발을 하되 인근 주변 지역들을 같이 재개발함으로써 전체적인 구도심의 활력, 그다음에 제천시의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청량리 복합 역사, 그다음에 왕십리 복합 역사 이미 5, 6년 전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에서 추진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 연계 컨테이너 야드 조성 사업은 지금 바이오밸리 내에, 그 다음에 바이오밸리에 입지하려는 기업 중에 내수뿐만 아니라 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밸리 내에 이 부분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오밸리와 연계된 인근에 있는 이 야적장을 좀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 또는 입주하려는 업체들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기업 유치의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아마 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국에 33개의 컨테이너 야드장이 이미 조성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유사 사례로는 한솔, CSN이 보면 신탄진의 이 철도 차량 컨테이너 야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 4080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그 효과, 지역경제의 소득, 파급 효과가 지역 주민들이 고루 체감할 수 있는,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소상공인 보호,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친환경 농업 육성, 귀농기종 활성화 이렇게 4개의 분야로 저희들이 과제를 모색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10개 정도 이렇게 예시를 했고 그 중에 지금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환경 만들기, 그 다음에 재천형 지산지소 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운영, 그 다음에 친환경 특화 장목 확대 및 체험마을 조성, 4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 만들기 환경, 이건 이미 다른 최근에 지역들에서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사 사례라고 적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 2곳과 골목상권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이 대형 유통업체가 경영 노하우 제공이라든가 경영 현대화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제천시청, 그 다음에 전통시장, 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 협의회를 좀 구성해서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의 휴무를 가급적이면 5일장 서는 날 맞춰서 하도록 좀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협약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천형 지산지소, 이 사업은 제천에서 생산된 소득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제천에서 난 생산품들, 제조품들을 제천에서 먼저 소비하는 소비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새마을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공공부분이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공기관, 협력기관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 분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운동은 일본의 야마구치라든가 오이타현 이런 데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제천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건가. 정부에서는 보면 2017년까지 약 3,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천시에서도 지금 이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내지는 조속 움직임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자생력을 가져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건가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이 경우들을 보면 중간 지원 조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청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특히 이제 그 일부 대학들에서 보면 최근 그 CB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 있는 그 지원기관들과 지원 조직을 구성해서 제천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기술 개발 부분과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에서는 완주의 그 CB 센터를 보면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공 스토리를 많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특화 장목 생산 기반 확대 및 체험마을 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농어민단체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 건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제천에 지금 17개의 그 읍면이 있습니다만, 이 읍면별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특화 장목 등을 한두 개 선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이거를 이제 체험과 연계해서 소득이라든가 일자리까지 연계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당진 같은 경우는 벼농사 대신에 아스파라거스 그 단지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선의 개미들 마을 같은 경우는 특화 장목으로 산채하고 고추, 더덕으로 특화를 해서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체험 활동들을 해서 많은 소득과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전략이 그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서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입지 부분하고 산학연 네트워킹 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 10가지 정도 과제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산학협력을 통한 영세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산학연 연계를 통한 미니 클러스터 구축 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을 위한 대학교 내에 중소기업 연구마을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이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뿌리 산업에 대한 특화 산단 조성, 이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4가지 과제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발전 전략, 이 새로운 과제들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좀 더 내용적인 보완,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과제 발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발전 전략, 이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고 실행이 돼야 이게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그 실행력을 좀 높여갈 건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그 과제들을 아마 제천시라든가 아마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저희가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시급성이라든가 지원 조달 가능성 등을 통해서 연차별로 좀 로드맵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사업들이 좀 연계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작업. 두 번째가 상위 정부 정책과 좀 연계해서 실천성을 높이고, 일부 필요한 사업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공모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비 추계, 그다음에 이 소요 제한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조달할 건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제천시의 그 경제 현황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고, 이 지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천시청 내에 지역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서 지역 경제의 전체적인 현황, 여건, 진단,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제 실행력 제고 방안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저희들이 한 10월 말, 행정적으로는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대략 이제 여기까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처음 아마 그 보고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오늘 여기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의견 수렴을 할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 수정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과학기간 내에 좀 더 쓸모있는 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